바쁘신 가운데 이런 귀한 자리를 만들어서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 현안과 또 분야들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아무래도 여러분께서 대선 후보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몇 가지에 관해서만 제 생각과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 참석하신 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개발도상국에서 시작해가지고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3만 5천 불에 달하는 이제 선진국 문턱에 왔습니다.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아주 짧은 시간에 경제규모 10위권의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는 5년마다 1%포인트씩 성장률이 하락을 하고 있고 머지않아서 성장이 멈출 수 있다는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초조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서 일자리가 늘지 않고 또 청년 세대의 기회가 극히 제한되고 또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지면서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속 가능한 복지와 그 성장의 선순환도 기대하기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저성장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이 저성장 극복과 우리 경제 도약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산업 구조의 고도화 또 산업 전략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 심화라는 산업 구조의 판이 변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런 거대한 변화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도전해서 판기술, 첨단 기술을 선도해 가고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 확충과 함께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와 문화를 이제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중 간의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과 또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경제 안보도 신경을 써야 하고 공급망 차질에서 빚어지는 경제 충격도 효과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판기술과 첨단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는 개인의 창의와 자유로운 분위기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혁신은 자유와 창의를 먹고 크는 것입니다. 정부는 막대한 그 재정을 가지고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과 연구 그리고 기업 활동이 보장돼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판기술, 첨단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의 기술적 업그레이드와 생산성 향상 그리고 생산 형태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경제사회가 역동적인 도약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를 역동적인 혁신 성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역동적 혁신 성장은 초조 성장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사회가 역동적으로 바뀌는 것, 또 도약적 성장으로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기회가 찾아오고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가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역동적인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 정부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본적으로 정부가
민간과 시장을 대하는 그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우리 경제가 생산해야 될 주요 핵심 상품과 서비스의 종목 그리고 생산량을 정해놓고 여기에 재정 투자와 금융자원 배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아예 맞지 않는 그런 접근입니다. 정부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당장 하기 어려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봅니다.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해 다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제일 먼저 디지털 데이터의 직접 저장, 분석, 이동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와 데이터의 초고속 연결과 이동을 의미합니다. 우선 초고속 정보와 데이터의 연결과 이동을 위한 네트워크인 5G를 전국에 촘촘히 구축하고 6G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 활용, 전달하는 AI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설계해야 됩니다. 클라우드 분야에 관해서도 정부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도 하지만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민간 클라우드 산업도 육성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를 부동시키는 메모리 반도체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 산업도 비약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건을 만들고 전력 공급 등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들을 찾아서 확실하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통신기술, 또 세계가 인정하는 반도체 기술, 또 약 30년간 축적해온 전자정부의 역량, 또 국민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 등을 고려할 때 이런 디지털 데이터 분야 4차 산업혁명의 이 시대에도 선도국가, 패권국가가 될 수 있는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 4차 산업혁명은 엄청난 전력 수요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풍력, 태양광 등의 이런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늘어나는 산업 수요를 감당하기 부족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원전 안전성 강화,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술 개발의 만전을 기해서 탄소 중립 시대의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정부는 도전적인 기술 혁신에 그 R&D 재정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기업과 시장에서 하기 어려운 도전적인 원천 기술, 범용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 그 결과를 민간이 이어받아 상용화와 가치 창출을 하게 해야 됩니다. 다만 이 R&D 재정 투자는 철저하게 과제 중심형, 문제 해결형으로 하되 과제와 문제 해결에는 실패하더라도 연구 개발 과정에서 적용되고 얻어진 과학기술적 수준과 그 결과물에 대한 검증과 평가는 국제적 수준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력과 창의력을 보이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정부는 연구 개발 장비의 지원 그리고 투자금융 시스템의 설계 등으로 작은 기업들이 강소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교육의 문제인데요. 지식 습득형이 아니라 문제 해결형의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교육 제도 역시 혁신돼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그 지식 습득형 교육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어렵습니다. 지식은 도처에 널려 있고 디지털 기기를 통해 얼마든지 필요한 지식을 찾아내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밀접한 문제에 대한 인식, 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그 정보와 데이터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방법, 또 이를 통한 가치 창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이 필요하고, 또 코딩 교육과 같이 디지털 리터러시의 강화가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격차가 양극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대에 걸쳐 디지털 디바이드를 해소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산업 생산성의 향상과 도약적, 역동적 성장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는 지금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이 시대에 우리 경제의 역동적 혁신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미중 전략 경쟁과 긴장 상황에서 우리의 글로벌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클린 네트워크, 공급망 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우리 산업의 기묘한 물자의 공급망을 상시 점검하고 다변화해서 공급 차질에 따른 산업과 경제사회의 충격을 미리 예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배터리, 클라우드 컴퓨팅, AI, 바이오, 우주기술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첨단 기술 선도 국가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 외교 통상 정책의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먼저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 전체를 하나의 플랫폼화해서 공공 데이터를 한데 집적하고 분석하여 정부와 국민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스톱 규제, 방역 대책, 재정 효율성 점검, 맞춤형 복지 제공 등과 같은 정부 역할은 플랫폼 정부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으로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이런 데이터 플랫폼 과정에서, 구축 과정에서 민간 분야의 클라우드 산업 발전, 또 AI 소프트웨어 개발에 엄청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의 이 플랫폼화는 공공 의사결정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합리적 결정이 되고 그 과정이 국민과 소통하는 쌍방향으로 투명하다는 점에서 디지털 민주주의 실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됩니다. 첨단 기술혁명을 선도하면서 도약과 역동적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은 복지 분야에서도 그야말로 개인별 맞춤 복지의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지는 자유민주 사회에 있어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자유의 필수 조건인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것과 또 복지를 통해 다시 당당한 경제활동의 주체로 재활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른바 생산적 복지입니다. 첨단 기술 선도를 통해 도달하는 역동적인 혁신 성장은 생산적 맞춤 복지를 실현하는 길이며 성장과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기술 기반의 변화에 따라 노동 구조도 바뀌고 교육 형태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밀려가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선제적으로 제도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낸다면 우리 사회가 더욱 역동적이 되고 청년들에게도 더욱 넓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후보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해주신 후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